안녕하십니까. 4월 이제 마지막이군요. 네. 주간 정시 시작합니다. 다음 주는 거래일이 이제 3일밖에 없죠. 월, 화, 수. 목요일은 부처님의 날 휴장이고, 5월 1일은 또 근로자의 날 휴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는, 제가 타이틀을 지난주에 한 번 더 이어봤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길리어드 대 베스의 김정은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사실 근데 글자 크기를 조금 작게 한 이유가 다 있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크게 염려를 안 한다. 화면 우측은 YTN의 기사를 캡처했는데 또 주말에 나왔던 이슈인데 아직 뭐 깔끔하게 뭐 김정은의 지금 거치가 어떻다를 저도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전용 열차는 원산의 정차에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말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2.28%, 우리나라가 영향이 높죠. S&P 1.4, 나스닥 1.68. 물론 이제 뭐 3, 4% 움직이는 거에 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좀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일봉을 좀 보고 올까요? 다우 지수는 보면 이제 다시 5일선에 좀 올려놨죠. 근데 좀 조금 찝찝한 거는 24,500선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은 3거래일 만에 5일선을 올려놨습니다. 그쵸? 자, 다우와 비슷한 게 이제 S&P 500 차트인데 S&P 500 차트도 다우랑 비슷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나스닥과 반도체는 차트가 너무 이쁘죠. 완벽하게 이제 5일선, 21선도 붙어 있고 올라 있습니다. 계속 이제 차트만 보면 나스닥이라든지 또 반도체 지수는 이제 다음 주가 상당히 좀 기대되는 그림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다우와 S&P는 조금 아직 뭐 완벽하다 말하기는 조금 찝찝하고 반도체나 나스닥은 견조했다.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를 일단 길리어드 대 제가 김정이라 적어놨는데, 제법 적다 보니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호재로 보는 것이 기술주들이 상당히 중요한, 조금 전에도 나스닥과 반도체는 되게 차트가 좋았죠. 대표적인 애플, 또 되게 세계적인 공명 유통기업, 아마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글이라고 이야기하는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계속적으로 경제활동 재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거리두기 해제 뭐 그런 걸 이야기하면 될 것 같죠. 우리나라도 5월 5일부터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약간 지난주에 뭐 약간 금요일날 좀 혼동을 줬던 람더시비르는 빠르면 4월 다음 주 말 또는 5월 초순 정도에 미국 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지수는 아직은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좀 이따 보겠는데 21선이나 61선이 골든크로스에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 겉으로 바라던 이게 뭐죠? 정별이 됩니다. 5일선, 21선, 61선 이게 이제 호재로 잡은 거고 일단 여기까지 쭉 보고 제가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불확실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뭐 깔끔하게 정부 발표라든지 이런 게 좀 아니니까 불확실성이라고 좀 적어봤고 지금까지 발표됐던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도 지난주 발표된 것들이 현대차, 하이닉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다 잘 나왔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에 이제 고용이 되게 안 좋아지는데 매주 발표되는 실업선장 신청 건수 조금씩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 건 넘지만은 요거 좀 이제 그냥 악재라고만 적어놨지 크게 재료는 아닌 것 같고 이제 5월순의 기울기가 완만해진 거 아마 지난주에 조금 느꼈을 때 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미국도 3일 동안 5월선 밑에 있다가 올라왔죠. 그 말은 이제 위로 치고 가지 못했습니다. 밑으로 하락도 안 했지만은 위로 치고 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조금 부담 요인이죠. 하지만 21선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차트를 보면 미국도 이제 5일선에서 왔다 갔다 하죠. 흑색입니다. 한 2주 동안 그러니까 뭐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크게 빠지도 않았어요. 5일선 등락. 이제 금요일날 3일 만에 5일선에 갖다 놨습니다. 뭐 차트가 좋다고 하는 나스닥도 사실은 일주일 동안에는 등락이었어요. 근데 갖다 놨죠. 하지만 우리가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2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가파르게 우상향
수익 구간이라는 이야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코스피도 보면 5월선이 약간 지난 한 4월 초순과 좀 다르죠. 약간 이런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1선이 이렇게 빠르게 우상향 해주는 점, 이게 이제 긍정 요인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는 갔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왔는데, 이제 이 두 친구가 조만간에 다음 주에 만날 확률이 되게 높죠. 빨간 게 20, 파란 게 60. 그걸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코스피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걸 좀 말씀드린 거고, 이제 국제 유가가 여전히 조금 변동성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 바닥을 이제는 조금 해프닝이 좀 있었죠. 예. 제 생각으로는 뭐 이제 큰 변동성은 조금, 또 5월 20일이 만기인데, 예, 그 전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예,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일단 지켜봐야 돼요. 좀 이따 보겠고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는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수인데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4월 초순에 5일선하고 21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상향 돌파. 근데 그 당시는 무슨 상향이었냐면 골든 크로스 나왔는데 21선이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쭉 올라왔고, 코스피가 다음 주면 5일선이 치고 가면 말이죠. 그러니까 1950만 건드리면 2000선 가는 건 시간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5일선하고 60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치고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요 20일선이 가파르게 따라갑니다. 그럼 종국에는 22, 60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자, 코스닥에서 이제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지금 코스닥이 지난주에 보면 계속 5일선 등락을 보이는데 코스피보다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21선이 가파르게 달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3월 초순에 데드 크로스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확 빠졌죠. 이제 20하고 60이 골든 크로스 임박했다는 겁니다. 상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그걸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말 이슈하고 금요일 미국장하고 좀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은 제가 봤는데 금요일 증시가 깔끔한 반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하고 반도체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유가도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깔끔하단 말은 뭐였냐면은 미국이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이게 지금 분봉이 제공되나 모르겠는데 제공이 되는군요. 미국 지수가 개장을 하고 이렇게 쭉 상승으로 깔끔하게 마감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일단 보시다시피 장중 분봉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우상향하는, 지금 30분봉을 보셨는데 이건 되게 힘이 좋은 겁니다. 이런 게 별로 힘이 안 좋은 거죠. 올랐다가 갭상했다가 막판에 땡긴 거는 어떤 이슈가 나와가지고 땡기는 거죠. 그런 건 아침에 개발할 확률이 좀 높아요. 물론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게 더러운 거죠. 올랐다가 빠져서 마감. 이는 이제 일봉으로 규정하면 비스캔이 생기는 거고, 그는 다음날 확률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스형. 하락했다가 땡긴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깔끔하게 마감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하는 포인트고, 그럼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보면 주춤주춤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특히 약했죠. 뭐 삼성전자 좀 삐리삐리하고 그랬죠. 삐리삐리 했지 않습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근데 그거는 뭐였냐면 세 개의 기업이 있었어요. 금요일날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우리 장을 조금 눌렀는데, 장이 열려버렸더니 인텔이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뭐 완전히 깔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다시 아슬한 자리에서 올려놨죠. 그리고 지난주 기술주 중에서 가장 호실적을 발표했던 게 바로 반도체 장비회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차트는 뭐죠? 인텔보다는 훨씬 이쁘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차트가, 텍사스 차트가 인텔보다 좋다는 거는 아십니다. 모르겠어? 그럼 계속 보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반도체 장비회사 램 리서치도 사실 인텔처럼 실적을 발표하고 좀 부진할 것이다 했는데 차트가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날 좀 좋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월요일날 우리 장이 또 IT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큰 그림을 만들어 놨고, 유가는
또 소폭 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 제공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조금씩 뭐 WTI 기준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날 미국 증시고, 그래서 금요일 미국 증시를 깔끔하게 만든 게 재료가 뭐였는데 했더니 바로, 그러니까 그 금요일날 저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만드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입니다. 람데시비르의 임상 결과 중국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난리를 쳤는데 실패도 성공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그건 중국 임상이었고요. 이제 미국 임상은 거의 4월 말 조기에 이제 발표될 것이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가장 큰 중요한 겁니다. 아직 좀 의견은 많은데 람데시비르의 임상 결과 조기 발표설이 미국 증시를 금요일날 깔끔하게 당겼다 보면 되었고, 미국이 또 유가도 조금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 달에 오타가 좀 있었군요. 이제 이 원유 시추공 건수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텔레비전 같은 데 가끔 보면 이렇게 뭐 사마귀처럼 생긴 게 사막에서 이렇게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게 원유 시추공인데 요게 이제 감소를 한 거죠. 최저 수준. 그러니까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377개.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 사마귀처럼 생겨가지고 쉐일 그 까는 그 시추 건수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국이 쉽게 말해서 공급적인 요인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게 되면은 원유 시추공 건수의 감소는 결정적으로 원유 공급량의 감소, 그래서 유가 반등 요인이 되는 거고, 또 이거를 또 무조건 좋냐? 아니죠. 시추공이 감소했다는 말은 뭔 소리입니까? 애들이 기름을 안 판다는 소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논하기 앞서가지고는 일단은 이 좋은 것만 해석을 해드리면 시추 건수가 확 줄었다는 거는 유가 반등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좀 다 좋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야간 선물이 안 열리니까 월요일날 장을 볼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월요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 장을 보고 우리나라의 장이, 물론 이제 미국 장이 마감하고 나서 뭐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 뭐 트럼프가 헛소리를 했다든지 뭐 북한이 뭘 했다든지 이런 거 빼고 정상적으로 볼 때는 이 MSCI 한국 지수를 보면 아침에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7시가 되면요,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나스닥 선물이 다시 나와요. 요거 보면 대충 잡힙니다. 미국이 올라도 아침에 나스닥 선물 훅 빠지고 있으면은 뭐 뭔가 악재가 나온 거죠. 미국이 빠져도 아침에 나스닥 선물이 강에 들어오면 또 뭐 낙폭 가대 또는 재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주식 하시는 분도 7시 딱 됐을 때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을 한번 보셔도 되고, 8시 정도에 보셔도 상관이 없고 9시에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 팁 하나 드렸습니다. 계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는.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왜 빠지지? 미국 올랐는데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나스닥 선물을 한 번씩 보세요. 오케이? 근데 한 1% 내외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1%가 넘어갈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영향이 있다 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올랐었는데 49.8%, 이제 주말에 나온 이슈가 이게 있었죠. 중국의 의료진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요거 나오고 나서 이게 아마 금요일 나온 것 같은데 빠져버렸어요. 0.6%. 근데 지금 이걸 제가 깊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YTN 보도처럼 철도가 원산에서 멈춰있다. 원산이 이제 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시니까 아시죠? 뭐 휴양지라고 하고 의료시설 잘 돼 있다고 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뭐 중국의 의료진이 빨리 북한을 왔는데 뭐 스탠터 1분짜리가 어쩌고 궁시무신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명확한 뉴스가 안 나온 상태에서 북한의 이슈를 미리미리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거는 하여 지난주에 방산주,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방산주는 방산주대로 오르고 방산주는 방산주대로 오르면서 장은 장대로 올랐던 게 지난주 장의 특징이었어요. 하지만 환율이 지난주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올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김정은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요. 장이 안 좋고 지표가 안 좋고 수출 지표가 안 좋아서 오른 거지, 김정은 때문에 오른 건 없었어요. 뭐 아예 정말 그러니까 다음 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물론 빅텍이나 스피코어를 보면서
뭔가 장애 판단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꼭 그러면 헷갈립니다. 차라리 얘는 얘들대로 강하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장이 좋으니까 미친 거죠. 항상 환율의 변화를 보시면 돼요. 환율이 많이 안 뛰면은 시장은 제일 똑똑합니다. 저보다도 더 훨씬 여러분들보다 제일 똑똑한 게 시장이에요. 시장이 모든 걸 답해줍니다. 그래서 환율 변화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쭉쭉쭉 빨치고 가죠. 그래서 조금 보태가지고 뭐 많은 이 데이터를 보셨을 것 같은데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했을 당시 7월이었죠. 제 군대에서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이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그때 군인 신분이었고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진짜 정말 전쟁 나는 줄 알았고 어린 나이에 20살 때라 군대를 좀 일찍 갔습니다.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오히려 사망 시점 이후로 주가가 올랐다 뭐 이런 내용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2011년 12월 달이죠. 예. 김정일이 또 갑자기 죽었죠. 뭐 별별의 이야기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그냥 하도 자료가 있어가지고 공유드렸는데 쓸데없는 자료입니다. 그때 달라요. 그때 전후에 시장이 어땠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시장이었느냐. 무슨 말 아시겠죠? 어떤 시장이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그럼 데이터가 쌓이려면 최소 10개 이상이 모여야죠. 딸랑 2개 가지고 뭔 비교를 하겠습니까? 청관사 자료는 제가 고마운데요.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셨군요. 예,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도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자료를 준비해서 버리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가지고 뭔 전망하겠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의 전체적인 시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강세장인지 지금 강세장이잖아요. 강세장인데 뭔 걱정을 해요? 이 약세장이었으면 모릅니다. 강세장입니다. 자, 강세장이 차익 팍 빠지죠. 바로 올라옵니다. 그런 거는.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요일날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598조 원대 추가 부양책 서명. 이거는 뭔 소리냐면은 지난주 있었던 강력한 정시 호재 미국의 4차 부양책을 말합니다. 그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원래 있던 재료예요. 원래 있던 재료를 이제 행정 서명한 부분이 조금 전 일요일날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식의 그의 특유의 합법 경제가 V자 반등할 것이다. 제발 입 좀 닦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경제가 V자 하락할 것이다 보다는 뭐 낫죠.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는 항상 희망을 주고 표를 얻는 것이 정치인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장이 깔끔하게 마감한 거, 렘데시비르가 빨리 발표될 수 있다는 가능성, 뭐 트럼프가 행정 서명한 거, 경제가 V자 반등할 것이다. 요 재료를 갖고 시작을 할 것이고 한 가지 찝찝한 거는 조금 찝찝하다는 거는 김정은 이슈가 조금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예측은 안 되는데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그렇게 장이 열리면 일본은 뭐 BOJ 통화정책회의가 월하 열리는데 통화정책회의도 얘네들도 아마 추가적인 부양책을 좀 하고 있을 것 같고 일본도 지금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넘고 있습니다. 뭐 꽃이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계약 개별주인데 미국의 암학회 AACR이 뭐 이번에는 사전 화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5월 말의 예정이고요. 지금은 사전. 그러니까 미리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암학회니까 매저항암제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매저항암제라고 하면은 많은 걸립니다. 에쿨론 이런 것도 면역항암제고 에쿨론도 면역항암제고 아니면 제넥신 이런 애들이 조금 보면 면역항암제입니다. 근데 차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예,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든 제가 그 외에도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제약바이오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AACR 미국 암학회 사전 화상회의가 진행이 되니 또 제약바이오 중에서 면역항암제 관련주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단타 매매에서는 괜찮지 않냐 볼 수 같고 미국은 이제 NXP라든지 세미컨덕터 실적 발표하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실적 발표 엄청 많습니다. SO이라든지 삼성중공. 근데 지난주에 자꾸 SO일의 차트가 눈에 들어와요. 예, 저는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기관들 매수인데요. 녹색. 제 생각으로는 뭐 한 7만원 전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마 실적이 엄청 안 좋게 나올 건데
안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빠지거든. 또 SOE를 조금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 화요일은 이제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되는데 안 좋습니다. 120이었는데 전망치가 되게 나빠요. 4월달이니까 좋을 리가 없죠. 지난주에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 미국의 3, 4월달 경제지표는 개판으로 나오는구나. 근데 그거는 일단은 그거는 받아들이자 이렇게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매도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나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화요일날 캐터필라 중장비 업체죠. 옛날에는 캐터필라 알코아를 좀 중요하게 봤는데 뭐 캐터필라 실적 잘 나오면 두산 인프라코어 오르고 했는데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를 캐터필라 가지고 살 수는 없죠. 두산 그룹주 내부에 지금 자금 계획이 있으니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글이고요. 미국의 중요한 거고, 인텔과 같은 회사 AMD, 비메모리 회사죠. 이게 실적 발표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AMD라는 회사가 INTC가 인텔인데 띵띵띵띵 2위가 AMD인데 AMD가 2019년도 기준으로는 인텔보다 주가가 좋았고 지금도 역사적 신고가에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차트 보니까 깔끔하죠. 네. 인텔은 지금 여기 있어요. 차트로 치면. 봐, 여기 있잖아요. AMD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인텔이 까불다가 AMD한테 작년에 개고생을 했습니다. 혹시 반도체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AMD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AMD 실적 발표하고 스타벅스 실적 발표. 스타벅스 실적 발표랑 우리랑은 크게 잘해야 신세계 정도? 근데 뭐 스타벅스 실적 잘 나왔다 신세계 오르지는 않습니다. 신세계가 스타벅스의 라이센스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 자 LG화, 아모레 퍼시픽 그룹,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LG이노텍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아무래도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 종목이니까 다음 주에 조금, 근데 저는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이노텍도 그렇고 조금 지난주 주가 흐름에서 주가 조금 주춤했는데 뭐 하락하면 매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매수 의견을 유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가게 되면 미국 1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될 건데, 미국이 이제 지난 분기가 2.1%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3.5에서 3.7 정도로 전망을 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만히 머리 돌려서 그동안 발표됐던 미국의 뭐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제조업 보면 마이너스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미국은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로 3단계로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GDP를 가지고 3번을 발표해요. 오케이? 보통 수정 속보치 또는 예비치라고도 합니다. 기간마다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수요일날 발표되는 건 속보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또 수정을 하기도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이걸 가르쳐 줬나? 그냥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3번 발표한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보치 한번 때리고 또 1분기 수정치 한번 때리고 또 좀 지났다 확정치 때리는구나. 그런 거 그냥 상식으로 보는 겁니다.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부진하게 나올 거고, 미국은 이제 사실은 28일부터 29일 동안 4월달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목요일날 새벽에 발표되겠죠. 우리 장이 안 열리는 발표되는데, 금리는 뭐 지금 거의 0%니까 동결을 할 거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상돼 있고, 미국이 거의 3월달, 4월달에 엄청난 규모의,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봤자 와닿지도 않고요. 뭐 초란 돈이 우리 사실 뭐 감이 안 잡히잖아요. 굳이 그것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추가 부양책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아까 니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BOJ도 마찬가지. 여기는 총재 이름이 구로다입니다. 참 이름부터 좀 구라치죠. 구로다입니다. 여기는 제롬 파월이고요. 그게 이제 있고, 보잉은 아마 실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비행기 회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기술주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퀄컴, 페이스북은 요즘 별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요일날 장 마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30일날 우리 장이 안 열리는 날 반영이 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퀄컴. 근데 MSFT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 견고합니다. 그죠? 빌 게이츠 견고해요.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에. 그 다음에 깡패라고 이야기하는 퀄컴 같은 놈들도 얘는 스마트폰과 상관이 좀 높습니다. 뭐 차트 그리 죽은 차트는 아니죠. 그리고 TSLA, 테슬라 모터스는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도 아마 테슬라 관련주들은 견조하고 시장보다 강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주. 2차전지겠죠. 뭐 전기차겠죠.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9일 날 휴장입니다. 쇼와의 날, 뭔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심도 없고요. 일본 29일 날 쉬는구나. 쉬어라 그래.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 장은 30일 날 스카탄싱을 안 열립니다. 안 열리는 동안에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수라든지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유럽도 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22의 대빵은 라가르드 여자 총재입니다. 여성분이고요. 22도 아마 추가적인 부양책을 또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BOJ, 미국 FMC, 유럽 22 전부 다 워낙 지난 3, 4월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돈이 다 털려가지고 다 소진돼가지고 추가적으로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 뭐냐 하면 다 호재성이에요. 22 뭐 FMC 전부 다 악재보다는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거를 중심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미국은 캠캐스트라든지 맥도날드 실적 발표, 그리고 애플, 애플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일날 우리나라 장이 반영되는데 우리나라 1일날 근로자의 날로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아시겠지만 월화수만 장이 열리고 푹 쉬십니다. 일정만 우리만 노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홍콩, 독일도 다 놉니다. 노동절. 제가 뭐 짧은 용어로 레이버 데이라고 하죠. 그리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SDI나 OCI나 이런 애들도 우리가 장이 안 열릴 때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요일날 제조업 지표, 원래 월말 월초에는 이런 ISM, 마켓, 제조업 지수가 계속 발표됩니다. 미국이 좋을 리가 없죠. 49.1에서 39.1로 나쁘게 전망을 하고, 자, 중요한 게 정확하게 5월 1일부터 이제 원유는 지난번에 합의한 일평균 970만 배럴의 감산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턱없이 작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감산은 룰에 따라서 5월 1일부터는 요만큼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버커시어 해서웨어는 어떤 회사? 워런 버핏입니다. 쭉 일정을 좀 살펴드렸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김정은 이슈는 않고 한 가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가끔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시장 힘인데요. 코스피의 ADR입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왜 장이 하락 종목수가 조금 못 갔는지 아시겠죠? 꺾이고 있습니다. ADR이 꺾였죠. 그러니까 200이라는 포인트는 말도 안 되는 포인트고 저도 처음 본 포인트입니다. 이런 ADR을 본 게 제가 20년이 넘었는데요. 저도 200%짜리는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내려오는 중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나 220까지 갔었는데 그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가 딴 게 아니고 그만큼 장이 이제 조금 느려졌다는 거죠. 그 맛에 안 느려졌구나. 느려진 거예요. 느려졌다는 표현이 좀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제 여전히 우리가 말하는 수급 주체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조금 보면 2월 달에 3조 3천억을 팔았고 3월에 12조를 팔았습니다. 4월도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4조 원을 팔았는데 조금 4월 접어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은 매도 금액이 3월보다는 확실히 작았다는 거죠. 긍정 요인이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전부 다 연기금이 사줬는데, 그러니까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연기금 애들이 주식을 사냐 안 사냐에 따라서 좀 등락이 보였습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살 때는 외국인이 팔아도 괜찮고, 근데 외국인이 5,300 팔았을 때 연기금이 400밖에 안 사면은 전기전자 좀 부진했고, 대신 400억, 1000억이 미만을 팔았는데 연기금이 1000억 이상 사버리면은 장이 괜찮았고, 또 지난 금요일처럼 외국인 2,300을 팔았는데 연기금이 같이 팔아버리면은 장은 조금 부진했고, 정리되시죠? 그래서 코스피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외국인은 뭐 일단 매도 강도가 조금 둔해지는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누가? 연기금의 매매가 어느 정도 탄력성을
좌우지 장지 한다 보시면 좋습니다. 코스닥은 뭐 개인 장세니까 굳이 말씀 안 드리는데 코스닥은 어떤 놈들이 문제냐면 이 기관들이 문제입니다. 기관들. 네, 투신하고 기관들.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장이 쉬었는데 제 판단으로는 네, 조금 뭐 미리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5일선을 중심으로 전략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등락이니까. 조금 넓게 펴셔도 돼요. 무슨 어떻게 21선을 뭐 하향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긍정 마인드. 오케이? 코스닥도 마찬가지. 21선 깨진 긍정 마인드. 코스닥은 뭐 61선 여기 있으니까 더 튼튼한.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61선을 뚫었으니까 월봉 한번 보고 오면 이제 5월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내 눈높이를 조금씩 높여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죠? 주봉에서 보면 주봉에서만 630선이 조금 이렇게 좀 모가지 목 라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무리만 안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막 양봉에 이렇게 미친 듯이 사고 그런 것만 안 하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양봉에 마감했다고 내일 무조건 가는구나. 아까 미국 차트 봤죠? 차트 좋네. 미리 가는구나. 이 정도는 할 필요 없고 이제 요리 마감했으니까 월요일장 미국도 웬만하면 괜찮겠구나. 이 정도만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때는 가는구나 하면서 종가에 같이 베팅하는 거고요. 지금은 가는구나 하면서 그럼 나는 일단은 이 그림이니까 다음 봉도 괜찮겠구나. 주식을 좀 들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코스닥은 어쨌든 이제 뚫어 있으니까 좀 편하게 보시긴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음봉이 빠질 때는 사고 오를 때는 좀 챙긴다든지 불타긴 하지 말란 소리예요. 자, 그리고 코스피는 뭐지? 일단은 60일선을 뚫고 보자. 그게 제 의견입니다. 한 30분 정도 좀 팩트 있게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다음 주는 월봉에 마무리면서 또 여전히 뭐 길려드 효과라든지 또 김정은에 따른 왔다 갔다의 짧은 노이즈 기타 개별주들의 실적 발표가 또 장을 왔다 갔다 할 거고 우리나라 장은 아시겠습니다만은 3일짜리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장 휴장은 그런 것도 있어요. 장이 이제 한 3, 4일 쉬어버리면은 기관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큰 베팅을 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별로 안 움직이지 않아요. 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거 아직 모르시죠? 휴장은 사실은 항상 보면 뭐 추석도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휴장이 나오게 되면은 큰 돈들은 신규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럼 왜 그렇죠?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휴가를 가고 싶지 않다. 꼭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응이 안 되거든요.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매니저 입장에서 장이 안 열리는 상태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되면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이 근데 열린 상태에서 밤에 액션이 생기게 되면 밤에 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밤에 연구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빨리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휴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안 되니까 주식을 팔고 간다의 논리는 아니고요. 새로운 매수를 잘 하지 않는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장은 견조하지만은 최근 3주 연속 약간 비슷한 뉘앙스인데 견조하면서 우상향을 하지만은 그렇게 막 무리는 하지 말고 또 반대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식한테 너무 신경도 안 쓰셔도 됩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때까지 북한 매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굳이 여기에 뭐 많은 비중을 둘 필요도 없고 또 나온다 한들 글로벌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치가 갖고 있는 그 이전 전후의 과정에 따라 있는 거지. 왜? 한국 주식을 뭐 한국만 합니까? 미국 사람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중심으로 잡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조금 팩트 있게 쫙쫙쫙 말씀드렸는데 뭐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시장을 맞추고 안 맞추고도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저런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서로 미리 이야기해 놓고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그런 사람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매번 머릿속에 그려놓고 장을 보자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고 이런 일정을 미리 정리해서 공유드리는 가장 결정적 이유입니다. 제 작은 노력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것이 제 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 목적이 될 것 같고요. 항상 좋아요와 격려의 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